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아주 복잡하고 중요한 수학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1초마다 여러분의 팔을 툭툭 치면서 야, 큰일 났어. 내일 당장 100만 원 갚아야 해. 못 갚으면 신용불량자야. 라고 계속 속삭인다면 어떨까요? 과연 여러분은 그 수학 문제를 제대로 풀 수 있을까요? 아니, 1 더하기 1은 2라는 간단한 계산조차 헷갈릴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 매일, 매 순간 겪고 있는 뇌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난한 사람들이 게으르거나 능력이 부족하거나 참을성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돈으로 저축을 해야지 왜 술을 마셔? 왜 쓸데없이 비싼 운동화를 사? 라며 그들의 소비 패턴을 비난하곤 하죠.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의 이런 편견을 완전히 박살낼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멍청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상황 자체가 멀쩡한 사람의 뇌를 바보로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최신 뇌과학이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여러분의 뇌 기능을 물리적으로 떨어뜨리고 IQ를 낮추며 심지어 뇌세포를 파괴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여러분이 돈이 급할 때마다 최악의 악수를 두었는지, 왜 흙수저 탈출이 그토록 어려운지 뼈저리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 끔찍한 결핍의 함정에서 탈출해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구체적인 뇌과학적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당신의 뇌를 잠식하고 있는 결핍의 바이러스를 찾아내 치료해 보겠습니다. 첫째, 가난은 뇌의 처리 용량을 잡아먹는 악성 바이러스다.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연구는 하버드 대학의 샌딜 멀레이너성 교수와 프린스턴 대학의 엘다 샤퍼 교수가 진행한 전설적인 실험입니다. 그들은 인도의 사탕수수 농부들을 대상으로 아주 흥미로운 연구를 기획했습니다. 이 농부들은 1년에 딱 한 번 수확철에만 목돈을 만집니다. 즉, 수확 직전에는 돈이 다 떨어져서 찢어지게 가난하고 수확 직후에는 주머니가 두둑해져서 일시적인 부자가 됩니다. 연구진은 동일한 농부들을 대상으로 수확 전 가난할 때과 수확 후 부유할 때에 각각 지능지수 IQ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사람은 똑같습니다. 배운 지식도 똑같고 성격도 똑같습니다. 달라진 건 오직 통장 잔고뿐이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수확 직전, 즉 돈이 쪼들릴 때의 IQ가 수확 직후보다 무려 13점이나 낮게 나왔습니다. IQ 13점 차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상적인 성인과 알코올 중독자의 차이와 맞먹습니다. 혹은 꼬박 이틀 밤을 새워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의 인지 능력 저하와 동일한 수준입니다. 즉, 당신이 이번 달 카드값 어떡하지? 월세 낼 돈이 부족한데 라고 걱정하는 순간 당신의 뇌는 소주 2병을 원샷한 사람처럼 멍청해진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연구진은 이를 인지적 대역 폭밴드위드스의 문제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의 뇌를 최신형 컴퓨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백그라운드에서 용량이 엄청나게 큰 고사양 게임을 돌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엑셀이나 인터넷 창 하나만 띄워도 버벅거리고 멈춰버리죠. 동걱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바로 그 고사양 게임입니다. 뇌의 램RAM 용량을 90% 이상 잡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중요한 미래 설계, 자기 개발, 업무 효율에 쓸 뇌 용량이 10%도 남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뇌가 과부하에 걸려서 일시적으로 파업을 선언한 것입니다. 둘째, 터널링 이펙트. 가난하면 눈뜬 장님이 된다. 이렇게 뇌의 여유 공간이 사라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터널링 효과라고 부릅니다. 마치 캄캄한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시야가 극도로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터널 저 끝에 있는 당장의 급전이라는 불빛만 보이고 터널 밖의 더 큰 세상은 아예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터널링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여행 가방 싸기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큰 여행 가방을 가지고 있다면
대충 옷을 던져 넣어도 다 들어갑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부자의 뇌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방이 아주 작다면 어떨까요? 칫솔 하나를 넣으려면 양말 하나를 빼야 합니다. 책을 넣으려면 옷을 빼야 합니다. 무엇을 넣고 뺄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의 뇌는 24시간 내내 이 작은 가방 싸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점심에 8,000원짜리 김치찌개를 먹으면 집에 갈 때 버스를 못 타는데, 친구 축의금 5만 원을 내면 공과금을 못 내는데, 이런 끊임없는 트레이드 오프 트레이드 마이너스 오프 사고는 뇌를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터널링에 빠진 뇌는 장기적인 이익을 포기하고 단기적인 해결책에 집착하게 됩니다. 연이자 20%가 넘는 리볼빙을 쓰고 당장 현금을 주는 사채를 씁니다. 터널 밖에서 보면 미친 짓이지만 터널 안에서는 그게 유일한 살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로또에 매달리는 이유도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8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보다 당장 이 지옥 같은 현실을 잊게 해주는 일주일간의 도파민이 너무나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마시멜로 실험의 배신 참을성이 없는 게 아니라 신뢰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유명한 심리학 실험 하나를 다시 봐야 합니다. 바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어린아이에게 마시멜로 하나를 주고 내가 15분을 참으면 하나 더 줄게라고 했을 때 참아낸 아이가 나중에 커서 성공했다는 그 전설적인 이야기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실험을 통해 성공하려면 참을성 만족 지연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참을성이 없어서 실패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로체스터 대학에서 이 실험을 뒤집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진은 아이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그룹 아이들에게는 약속을 잘 지키는 어른을 보여주었고, B그룹 아이들에게는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는 거짓말쟁이 어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시멜로 실험을 다시 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신뢰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B그룹 아이들은 기다리지 않고 마시멜로를 즉시 먹어치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참을성이 없어서 먹었을까요? 아닙니다. 이 아이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어른은 또 거짓말을 할 거야. 나중에 준다는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는 지금 있는 마시멜로조차 뺏길지도 몰라. 차라리 지금 먹는 게 이득이야. 이것이 바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의 무의식에 깔린 생존 본능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래는 약속된 보상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불확실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나중에 부자가 되기 위해 지금 저축해라라는 말은 거짓말쟁이 어른의 말처럼 들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래를 위해 투자하기보다 지금 당장 손에 쥐어지는 확실한 보상치킨, 술, 명품, 최신 핸드폰을 선택합니다. 남들이 볼 때는 욜로와 이오에로하다 망한다고 혀를 차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불안한 미래보다 확실한 현재를 챙기는 것이 가장 똑똑한 생존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결핍은 이렇게 우리의 인내심마저 갉아먹고 장기적인 안목을 파괴해버립니다. 넷째, 생물학적 파괴. 가난은 뇌를 쪼그라들게 만든다. 더 무서운 것은 가난이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난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여러분의 뇌를 손상시킵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시킵니다. 적당한 코르티솔은 활력을 주지만 가난으로 인한 만성적인 코르티솔 과다는 뇌의 독극물과 같습니다. 특히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헤마히포캠퍼스와 이성적 판단을 담당하는 전두엽 프론털 로브의 세포를 위축시키고 죽여버립니다. 실제로 빈곤층 아동의 뇌를 MRI로 촬영해보면 부유층 아동에 비해 해마와 편도체의 연결성이 약하고 뇌의 표면적이 좁다는 연구 결과가 수두룩합니다. 즉, 가난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뇌세포를 공격해서 새로운 것을 배우고 감정을 조절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생물학적으로 퇴화시키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늙는다는 말은 비유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뇌가 늙고 쪼그라들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빈곤층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변화에 적응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난의 대물림이 일어나는 진짜 이유 중 하나입니다.
부모의 재산만 물려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손상된 뇌 환경까지 물려받게 되는 셈이니까요. 다섯째, 결정 피로. 오바마와 저커버그가 똑같은 옷을 입는 이유. 그렇다면 이 지독한 결핍의 늪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자들은 어떻게 뇌를 관리할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결정 피로 디시전 퍼티그입니다. 우리의 뇌가 하루에 내릴 수 있는 질 좋은 결정의 총량은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게임 속의 에너지바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이 에너지가 닳아 없어집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똑같은 색상의 정장만 입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와 스티브 잡스도 매일 똑같은 옷을 입었죠. 오바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수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사소한 결정에 내 에너지를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뇌 에너지가 유한하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의 사소한 결정들을 루틴화하고 자동화해서 뇌의 용량을 아낍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아침부터 밤까지 생존을 위한 수많은 자잘한 결정에 시달립니다. 버스 탈까? 지하철 탈까? 점심은 싼 거 뭐 없나? 쿠폰 어디 뒀지? 이런 사소한 결정들이 뇌의 에너지를 다 빨아먹습니다. 그래서 정작 인생을 바꿀 중요한 결정이직, 투자, 사업을 해야 할 밤이 되면 뇌는 이미 녹초가 되어 에라 모르겠다, 그냥 쉬자라고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여섯째, 뇌과학적 솔루션. 의도적인 여유를 설계하라. 자, 이제 해결책을 이야기합시다. 당장 통장에 돈을 채울 수는 없어도 뇌의 여유 공간 밴드위드스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가난 탈출의 시작은 돈이 아니라 뇌의 공간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솔루션은 인지적 오프로딩 카그니티브 OFFLOADING, 즉 뇌 밖으로 정보를 꺼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공과금 내야 하는데, 우유 사야 하는데 라고 계속 되뇌지 마십시오. 그게 램 용량을 잡아먹는 주범입니다. 무조건 종이에 쓰십시오. 할 일 목록을 적고 스마트폰 알림을 맞추고 자동 이체를 걸어 놓으십시오. 머릿속에 담아두지 말고 외부 시스템에 맡기세요. 여러분의 뇌가 이건 종이에 적혀 있으니까 굳이 내가 기억하고 있을 필요 없구나 라고 안심하는 순간 놀랍게도 뇌의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워런 버핏의 슬랙 전략입니다. 버핏은 스케줄표가 텅 비어있기로 유명합니다. 그는 하루의 대부분을 그냥 앉아서 읽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그게 부자의 특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그를 부자로 만든 핵심 전략입니다. 그는 빡빡하게 일정을 채우지 않음으로써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처하고 거대한 기회가 왔을 때 즉시 잡을 수 있는 뇌의 여유 공간을 남겨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루에 딱 30분 강제로 멍 때리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스마트폰도 끄고 정보도 차단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 말입니다. 이때 뇌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클을 가동해 뒤죽박죽된 정보를 정리하고 엉뚱해 보이는 것들을 연결해 창의적인 해결책을 만들어냅니다. 바쁘게 사는 것은 자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가난할수록 더더욱 억지로라도 뇌를 쉬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터널 밖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돈 때문에 힘들고 자꾸만 어리석은 선택을 반복하고 있다면 제발 스스로를 너무 가혹하게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머리가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뇌가 결핍이라는 무거운 짐에 눌려 잠시 숨을 못 쉬고 있을 뿐입니다. 마시멜로를 먹어치운 아이처럼 여러분은 불안한 환경 속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생존해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결핍의 함정에서 빠져나오려면 무작정 열심히 달리는 게 아니라 뇌에 씌워진 굴레부터 벗겨야 한다는 것을요. 돈을 아끼려고 여러분의 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뇌 에너지를 아껴서 돈을 버는 방법에 집중하십시오. 사소한 결정을 줄이고 기록을 통해 머리를 비우고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뇌에 아주 작은 틈, 10%의 여유 공간이라도 생기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기회의 문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쪼그라들었던 여러분의 뇌가 다시 활짝 기지개를 켜는 그날까지 더리치랩이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지친 뇌세포에 시원한 산소를 공급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